저는 이거를 별로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만화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내에서 로봇이 절대 어린애들의 장난감이 아니고 어른들도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하나의 취미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로봇은 한 3세대를 특히 가질 수가 있는데, 1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소녀 아톰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했었는데, 처음에 그 일본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그런 만들어진 거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그냥 우리 인간하고 같구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Z 분사를 이용해 하늘을 알 수가 있고, 청력이 1000배 정도 확대할 수 있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엉덩이에서 기관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아톰이 원래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감정도 있고 약하고 허약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서커스에 팔아버렸는데, 이 박사가 주워다가 좀 더 훌륭하게 초능력을 심어주면서 개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악당과 싸우면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면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로봇 만화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철인 28호 아시는 분? 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아톰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유명하고, 그 앞부분에서는 그 아톰이라는 걸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철인 28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조종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철인 28호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를 배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아까 앞에서는 아톰이 2003년을 배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에 망하고 그 한참 싸울 때 비밀 병기로 만들었는데 28번째가 철인 28호였는데 채 다 만들어 보기도 전에 패망을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그 패망한 것을 그냥 어떻게 묻혀 지내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조종관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철인 28호가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 28호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이걸 바탕으로 마징가 Z와 군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가 다니면서 계속 부서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우석과학에 만든 철인 28호 모형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반다이에서 나오는 프라모델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마징가 Z.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만화방에서 돈 주면서 봤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일본에서 1972년도, 우리나라에서 1974년도에 나온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징가 Z고, 이게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로봇 대백과 써전에 이걸 줄줄이 깨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마징가 Z가 조금 더 키가 작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가 커진다, 힘이 세진다, 그런 부분인데, 그랜다이저는 체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게 왜냐면 그랜다이저는 나중에 우주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마징가 Z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키에 비해 건물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 로봇에 대한 관념 자체가, 그 로봇을 원래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원래 로봇은 로봇이 아니라 메카닉이라고 해야 됩니다. 로봇은 아까 아톰처럼 스스로 움직여야 되지만 로봇이고요. 철인 28호나 마징가 Z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건 메카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하다고 키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2년, 73, 75년 갈수록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덩치 크고, 나중에 가면 지금 30m에서 나중에 나오는 스타에서 반가도에는 거의 키가 130m. 현존하는 로봇의 만화영화중 제일 키가 큰 로봇이긴 한데,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징가 Z는 마징이라고 하는 마신, 그러니까 그 악마하고 신의 개념한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징가의 가는 이하를 붙여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징가가 이름이고요. Z는 초합금 Z를 썼다고 해서 Z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요걸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그 이제 아슈라 남자 아시죠? 다니 방문하니까 아슈라 남자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져요. 질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막 이랬는데 그레이트 마징가 구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징가 제스에서 그레이트 마징가가 넘어가게 되고요. 요건 이제 헬 군단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그레이트 마징가가 다 망하게 갑자기 그랜다이즈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원일기처럼 거의 24년 동안 이 재밌는 거는 이 나가이 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을 때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아까 악톰을 만든 제작한 그런 사람한테 갔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서 마징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밑으로 안 가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1세대 로버트들은 이제 메칸더브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로이저 X, 단가도의 우리나라에서 스타 에이스로 나왔었고요. 요거는 이제 콤파트라 V의 보르테스 V인데 지금 제가 1세대 로버트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람이 타고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간 거는 변신 합체를 하면 애들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1세대 로봇들의 가장 큰 단점은 권성진화,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줘서 마지막엔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 한 방이면 끝난다. 애들 수준에 딱 맞아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태권브이가 나왔고 우레메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침체되고 있다가 그 다음 나왔던 제품이 세컨드 이제 제너레이션의 이제 건담 시리즈가 드디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담 시리즈는 굉장히 복잡한 게 적절한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복잡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소련하고 비소련 이제 뭐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왜 지나면 지날수록 원거리에서 싸우고 지금도 보면 미사일 쏘고 그러지 가까이서 뭐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럴까라고 하는 건데 이 과학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노프스키 입자에 대한 그게 발전을 하게 돼서 이걸 뿌리게 되면은 레이더라든지 그런 거를 다 마비를 시켜요. 서로 마비를 시키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백병전을 해야 돼요. 백병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 모양의 인간 병기로 대역이 되었고 그러면은 근거리 전투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형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담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었고요. 크게는 두 가지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분류되는 거는 우주세기 원년을 따르는 시리즈가 있고 안 따르는 시리즈가 있는데 따르는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우주세기 원년이라고 했고 스페이스 콜로니,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 콜로니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요. 나사의 그런 계획을 따라 모방을 했다고 하는데 나가서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드는 그 시점을 우주 원년으로 가요. 우주 원년을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지구가 아무래도 좋죠. 콜로니나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지구에 그대로 남고 돈 없는 사람은 콜로니 나가되니까 지구 연방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 연방군하고 지원 홍국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연합군이라고 보고 요거는 이제 독일이나 소련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좋은 놈 나쁜 놈 개념이 아니라 정치관만 다르다 뿐이지 결코 악바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주세기 원년을 따르는 그 건담이 퍼스트 건담, 건담 마크 2, 제트 건담, V 건담이 그 우주세기 원년을 따르는 거고요. 따르지 않는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만 그냥 건담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윙 건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더블 건담, 이거 아직도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엑시아 이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참고로 이제 나쁜 놈 아까 얘기했던 지형공부. 예전에 나왔던 그 두부 있죠. 두부가 요 모델을 바탕으로 한 거고 쿠프 커스텀 저희 집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부 양산형이고 제가 제일 아끼는 제품 신한주. 결코 나쁘게 생기지 않고 정말 이쁘게 생겼죠. 78,000원이면 쉽게 만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담 시리즈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어렸던 게 파이브스타 스토리. 옛날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 아마 통하는 사람이 김호중 씨밖에 없었었는데 이 파이브스타 스토리는 굉장히 같은 이제 건담과 같은 시리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세 시대를 연상하게끔 했었고 이
아직도 이야기 안 끝났어요. 뭘 믿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대한 세계 만화가 엔드레스 스토리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가장 큰 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이 조종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티마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파티마는 정보를 처리를 해주고 단순히 인간은 미사일만 발사하고 조종만 기본적으로 동작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워터헤드하고 파티마하고 헤드라이너 이 조종사 인간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서 싸우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책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델 지금은 다 부소재 갖고 오는데 그 앞에 제품들은 이제 반다이사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5스타 스토리 제품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웨이브사에서 만든 건데 잘 안 만들어져요. 틈도 굉장히 많고 제가 2003년도에 이걸 만들다 목 디스크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침을 한 일주일 동안 맞은 적이 있었는데 목 디스크를 걸리시면 이거 제품 만드시면 돼요. 되게 멋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거요. 그냥 지나가서 이게 동영상이었었거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제 3세대예요. 3세대는 이제 신세계 에반게리온 세대인데 앞에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종한 구름은 똑같은데 로봇이 조금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달라요. 약간 가느다란 허리에 꼬부정한 그 등 그리고 얘가 이제 신지고 이 레이고 아스카인데 약간 얘가 기본적으로 약간 자폐증에 걸리고 있어요. 자폐증 좀 기반해서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얘가 어떤 거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가동이 되냐 하면은 여기 등 부위에 엔트리 플러그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싱크로율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로봇은 로봇인데 로봇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밝혀지긴 하는데 성서를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이런 것도 안 돼. 예수님의 이렇게 그 떨어져 나온 그걸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생체 변기예요. 생체 변기이긴 하고 근데 이 조종애가 움직이는 그 뇌파하고 이 에반게리온의 뇌파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조종률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보고 싶다면 로봇이 같이 이쪽을 동시에 봐야지만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반게리온은 기본적으로 미소년,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수해야지만 잘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점은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를 공급해줘야지만 플러그가 꽂혀 있을 때만 싸울 수 있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멈춥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신지의 어머니가 이 안에 녹아져도 다 있어요. 에밀레 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다 보면은 플러그가 빠있고 분명히 방전이 돼서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스스로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모성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모호해요. 그래서 TV판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그나마 잘 되는데 극장판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이것도 다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팔 하나 떨구고 다리 하나 어디서 떠지고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준비한 거는 결국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애들 소형물은 아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애니메이션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